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 중 하나, 리오넬 메시의 놀라운 성장기와 그 뒤에 숨은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메시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 모두 그의 할머니 덕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4살 배기 메시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낯선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바로 유소년 축구 시합장. 할머니는 감독님을 당차게 찾아가서 우리 손자는 분명히 잘할 거예요. 키가 작아도 민첩하니까 일단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체구가 너무 작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에도 결국에는 무릎을 꿇고 메시에게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시합 중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 생긴 빈자리를 놓치지 않은 할머니의 직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메시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순간이 펼쳐졌죠. 작은 체구에서도 날렵한 움직임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감독님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부모님께 지금 당장 축구화를 사주세요. 라고 강력히 어필했고, 그렇게 메시의 축구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6살의 나이에 프로축구팀 유소년부에 정식 입단한 메시. 그 팀은 마라도나와 바티스투타 같은 아르헨티나 레전드들이 거쳐 간 명문 클럽이었습니다. 이 시기 메시의 뛰어난 재능을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결승전, 경기 시작 몇 분 전 메시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모두 당황했죠. 알고 보니 작은 화장실 칸에 물이 잠겼고 메시가 그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전반전은 0대1로 끝났고 관중석에서는 메시 없이 어떻게 해?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행히 메시가 유리창을 깨고 그라운드로 뛰어나왔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무려 3골을 넣으며 3대1 역전승을 이끌어냈습니다.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이미 축구 천재의 면모를 과시한 거죠.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15cm 정도 작은 체구로 고민하던 메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성장호르몬 결핍증 진단. 이 병은 축구 선수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성장이 멈추면 스피드나 힘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치료법은 있었습니다. 매일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철강 노동자인 아버지와 청소부인 어머니가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버거웠죠. 메시 또한 키가 크지 않더라도 나만의 기술로 승부하겠다 며 하루 10시간씩 축구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메시의 절박한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 FC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터 카를레스 렉사와의 인연이 찾아옵니다. 렉사는 소문만 듣고 찾아온 현장에서도 어린 메시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16세 이상 선수일 줄 알았는데 겨우 12살이더라 라는 회고가 전해질 정도였죠. 그 즉시 렉사는 부모님을 설득해 스페인에서 공식 미팅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메시의 기량을 확인한 그는 당신의 아들이 필요하다 라고 확신했고 곧 스페인행 초대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르셀로나 구단은 10대 초반 외국 선수는 전례가 없다 면서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희귀병 진단까지 듣고는 더욱 선뜻 투자를 망설였죠. 수개월간 답답한 기다림 끝에 메시의 아버지는 다른 팀으로 눈을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렉사는 구단 허락도 받지 않고 냅킨 한 장에 즉흥적으로 계약서를 적어냈습니다. 이 선수는 반드시 사겠다.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힌 그 냅킨 계약서는 무려 14년 뒤까지 구단 보관함에 보관되며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구단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고 메시 가족은 마침내 스페인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시의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할머니의 용기, 불가능처럼 보였던 유소년 입단, 냅킨에 기록된 계약서까지 메시의 전설적인 여정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과 1군 데뷔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볼 것이며 그에 따른 수많은 기록과 도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 수차례 호흡을 맞춘 후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완전히 자리 잡은 건 6년 뒤였습니다. 매일 3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성장치료를 병행했죠. 밤낮 없이 연습에만 매달린 결과 유소년 첫 시즌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14살 당시
메시의 B팀 경기에선 평균 나이보다 훨씬 어린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동료들과 코치진 사이에서 메시를 두고 축구 게임 속 캐릭터 같다. 실제로 보는 게 믿기지 않는다. 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17살이 되던 2004년 구단 역사상 그리고 라리가 전체 최연소로 1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팀의 스타였던 호나우지뉴는 메시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오늘은 내 첫 골 I'll set you up 이라며 골 기회를 어시스트해주기도 했습니다. 1군 데뷔 이후 메시의 전설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막대한 득점 기록, 최종적으로 바르셀로나에서 778경기 출전, 672골 기록, 한 팀에서만 세운 최다 득점 신기록, 어시스트 천재, 305도움 기록, 공격 포인트, 득점 플러스 도움, 합계 977을 달성,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 유지, 1경기당 1 공격 포인트 수준을 17년간 유지. 이 수치는 2년만 해도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될 만큼 압도적입니다. 스스로 경신한 기록도 셀 수 없이 많아 자신의 기록을 자신이 깨는 초유의 전개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클럽 무대에서 날아다닌 메시에게도 유독 아픈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 2006 독일 월드컵 8강, 독일의 패배, 2010 남아공 월드컵 8강 재차 독일의 패, 2014 브라질 월드컵 결승 진출 후 연장 끝 0에서 1 패배, 역시 독일. 세 번째 도전에서 준우승에도 그쳤지만 월드컵 결승 직후 눈앞에 트로피를 두고도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전 세계를 슬프게 했습니다. 당시 받은 월드컵 최우수 선수상, 골든볼보다 더 강렬히 남은 건 눈물과 함께 트로피를 바라보던 그 한 컷이었죠. 메시는 국가대표 경기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클럽 일정과 국가대표 일정이 겹칠 때마다 강하게 참여 의지를 밝혔죠. 대표적인 예가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입니다. 당시 구단은 챔피언스리그 일정 이유로 출장 불허를 선언했으나 메시는 조국을 위해 뛰겠다며 끝까지 맞섰고 결국 바르셀로나도 허락을 내주었습니다. 메시의 애국심과 헌신은 아르헨티나 전역의 존경을 받았지만 월드컵 우승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준우승, 2년 연속 결승 무대에서 패배했고 후자의 패배는 메시의 마지막 순간 승부차기 실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경기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메시의 모습은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2016년 은퇴를 선언한 메시에게 한 15살 소년이 보낸 SNS 편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4천만 명이 내게 완벽을 요구하지만 너도 결국 사람이다. 우리 모두 메시에게 요구하는 1%만이라도 자신에게 요구해보자.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엔조 페르난데스. 훗날 메시와 국가대표로 함께 뛰며 성덕이 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페르난데스의 진심 어린 응원으로 메시도 은퇴를 철회하고 하늘색과 흰색 셔츠를 다시 입게 되었습니다. 메시의 인생에는 축구만큼이나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살 때부터 이웃으로 지낸 소꿉친구 안토넬라와의 로맨스인데요. 메시가 10대 초반에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둘은 물리적 거리가 생겼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서먹해지기 시작했죠. 메시가 18살이 되던 해 안토넬라의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메시. 내가 위로해줄게 라며 즉석에서 비행기표를 끊고 아르헨티나로 날아갑니다. 그날 안토넬라는 메시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싹튼 둘의 관계는 마침내 2017년 메시가 30살 되던 해에 결실을 맺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는 세 아들의 부모가 되어 아들 바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집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집을 14억 원에 매입했다는 일화는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34살이 되던 2021년 바르셀로나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메시 역시 구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연봉의 절반을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했으나 바르셀로나는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파리 생제르맹 PSG과 계약하게 된 메시. 계약서에는 그의 국가대표 우선 출전권을 보장하는 특수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일정이 있을 시 PSG는 메시의 차출을 우선 허용한다. 대표팀 관계자들은 PSG 시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만큼 메시의 꿈, 월드컵 우승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침내 2022년 메시에게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메시의 리더십 아래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부터 안정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토너먼트 16강 물결표 결승까지 한 골 이상 기록.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 토너먼트 4경기 연속 득점을 달성하며 팀을 이끌었죠.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매경기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1986년 마라도나 이후 36년 만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메시가 트로피에 입을 맞추는 순간 전 세계 팬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로써 메시의 마지막 퍼즐, 월드컵 우승이 완벽히 채워졌습니다. 메시의 냅킨 계약 이후 구단은 외국 유망주 영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백승호 등 한국 유망주들도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뛸 기회를 얻게 되었죠. 강렬한 경쟁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잊지 않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작은 체구와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는 한계를 기술과 노력으로 극복한 스토리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향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오넬 메시, 작은 체구를 넘어 전설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냅킨에 적힌 계약서, 불굴의 노력, 소꿉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드라마틱한 월드컵 우승까지 메시의 이야기는 그 자체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기술과 노력의 융합, 한계는 없으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과 사랑의 힘, 할머니와 소꿉친구가 있었기에 메시가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한 끈질긴 도전, 월드컵 우승을 위해 17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메시의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면 메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주변의 응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스포츠 영웅의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